317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가 x는 a에서 최대값, x는 c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하면 t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로 되어 있으니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x제곱,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t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환하게 된다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t의 범위는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로 해석했을 때 아래로 블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t가 1이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우리 1을 기준으로 2분의 1과 4 그림 그려주게 된다면 1이었을 때, 즉 t가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은 대입하게 되면 2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4였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여기는 최소값이죠.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것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t가 1일 때, 즉 여기에 있는 2의 x제곱이 1일 때 x의 값 구해줘야 되고, 2의 x제곱이 4였을 때 x의 값을 구해주면 얘는 x가 0이 되는 거고 얘는 x가 2가 되는 거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2를 가지는 거고, x가 2였을 때 최대값 11이 나온다. 즉 a는 최대값이니까 2였을 때 b의 값 11 나오는 거고, c가 0이었을 때 최소값은 2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계산해 주게 되면 2 더하기 11 더하기 0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18번 함수의 최대값이 128분의 129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2분의 1에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썼어요. 플러스 2분의 1에 a제곱에 t 플러스 1 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위로 블록인 함수가 되었을 때 축의 방정식은 t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의 a제곱이 되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 t가 2분의 1에 a 플러스 1제곱이 되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t 대신에 우리가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2, 거기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 a제곱에 2분의 1에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128분의 129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1 넘어가고 계산을 좀 해주게 된다면 128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a 플러스 2제곱에다가 2분의 1에 2a 플러스 1제곱이니까 우리가 2a 플러스 2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다시 2a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건 1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128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1-2분의 1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1에 2a 플러스 2제곱이 128분의 1은 2분의 1의 7제곱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2a 플러스 2라는 것이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2a는 5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2분의 5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319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둘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우리가 t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t는 양수다라고 해주고 가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 3 거듭 제곱해주게 되면 3의 마이너스 3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제곱. 그리고 t를 대입해주게 되면 27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t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y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t의 값이 1이었을 때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27분의 1에서부터 즉 범위가 27분의 1에서부터 9까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고 즉 t가 1이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때 최소값은 t에다가 1 대입하면 1 마이 풀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t가 9였을 때가 오른쪽에 있는 9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 최대값은 9 대입해주게 되면 8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62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62 마이너스 2를 구해주는 거고 그때 값은 60이 나오게 됩니다. 320번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우리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3의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0보다 크니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루트 2를 곱한 건데 2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입을 해주게 되면 y는 6에다가 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까지 나오는 거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t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다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로 블록에 대해서 축의 방정식은 t가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왼쪽에서부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때 최대값은 t가 3일 때가 최대값이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1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321번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x가 a였을 때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니까 얘는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해석을 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 되는데 여기 있는 4의 x제곱도 양수고 4의 마이너스 x제곱 다시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주게 되면 크거나 같다 2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 4의 4제곱만 나오는 거죠. 계산해주면 얘가 16으로 나오는 거니까 곱해주었을 때 3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은 지금 32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 그때 x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랑 똑같을 때가 되는 거고 양변의 4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된다면 4의
2x제곱은 4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2x가 4가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즉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때 최소값은 32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해주게 되면 34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322번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7의 x제곱 플러스 49의 y제곱은 x가 알파, y가 베타였을 때 최소값 감마를 갖는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가 x는 2y, 마이너스 2y 플러스 4로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7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7의 2y제곱의 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값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2를 곱해주면 7의 4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계산해주면 2 곱하기 7의 제곱 즉 49의 2배인 98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이 7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4제곱과 7의 2y제곱이 똑같았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고 그때 양변에 7의 2y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7의 4y제곱은 7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y는 1이 되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x 다시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x는 2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베타는 1, 그때 감마는 98이 나온다. 그랬을 때 3개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101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323번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고 먼저 8의 x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x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서로 똑같으면 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3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24번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x의 값과 3의 2x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x의 값 구해줘야 되고 이때는 3이 되는 거고 이때는 1이 되면 0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제곱의 합은 1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325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5 루트 5는 5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x제곱이 5의 2x 플러스 2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지수끼리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x제곱은 2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3x제곱은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넘겨주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해주면 1, 3, 2, 2에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x의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수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326번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9의 x제곱 플러스 1은 81이 3의 4제곱에다가 3의 x 플러스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으로 맞춰주면 2의 x제곱 플러스 2는 3의 x 플러스 8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좌변으로 지수끼리 비교해주고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판별식 썼을 때 실근 2개 나오는 거 알고 있네요. 그러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6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두 실근의 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327번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입을 해주면 t 마이너스 다시 t 플러스 t분의 16은 10이 된다. 그리고 t를 곱해주고 왼쪽으로 넘겨주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이 되는 거니까 2랑 8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t는 2가 되거나 또는 t는 8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4의 x제곱 대입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깔끔하게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의 값은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둘을 빼주게 되면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28번 두 함수에 대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f의 gx라는 것은 g의 fx의 해를 구해주는 거니까 f 함수에 g를 집어넣으면 3의 2x 플러스 1제곱은 g 함수에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2의 3의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하면 t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대입해 주었을 때 3 곱하기 t의 제곱은 2t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넘겨주게 되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1, 3의 1, 1에 마풀해주면 되는 거니까 t의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t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우리 t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3의 x제곱이 1이 되는 x의 값은 0 하나만 나오게 되겠네요. 329번 방정식의 해가 x는 4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게 된다면 t는 양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대입을 해 주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t 마이너스 3 하나랑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우리는 양수만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t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a의 t제곱이 다시 a의 x제곱이 3이 되는 거고, 그 x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4분의 1제곱이 3이 되는 거고, 그때 a의 값은 양변에 4제곱해준 3의 4제곱이 되는 거고, 3의 4제곱은 81이라는 정답이 나오네요. 330번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먼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를 곱하면 1이 되는 거고, 그때 값은 2가 나오네요. 즉 우리가 t로 치환했을 때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환을 해줄 건데요. 먼저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가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배 해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배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 4를 생각해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주게 되면 2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써주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해주게 되면 1, 2에 1, 5가 되는 거고,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네요. 즉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t의 값은 2분의 5인데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t의 값이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t 대신에 대입을 해주었을 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5제곱이고 모든 항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2의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5의 2의 x제곱이 0이 된다. 그러면 2의 x제곱을 또 k로 치환해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5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먼저 우리 k가 양수라는 것은 꼭 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1, 2에 2, 1에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k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입해주게 되면 x의 값은 1이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둘을 더해주면 0이라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331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x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a, b의 길이가 5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먼저 둘의 교점부터 구하게 되면 9의 x제곱이랑 3의 x 플러스 1제곱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3의 2x제곱이 3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때 2x가 x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x의 값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지금 x의 교점, 즉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9를 교점으로 가지면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죠. y는 9의 x제곱은 0,1을 지나니까 0,1을 지나면서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은 0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요 지금 교점의 좌표가 1,9고 x는 k라는 것이 지금 y축과 평행한 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왼쪽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k가 교점의 좌표인 1을 기준으로 컸을 때는 오른쪽, k가 1보다 작았을 때에는 왼쪽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 두 가지의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k가 1보다 컸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k가 1보다 크면 지금 파란색의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고 빨간색의 그래프도 가면서 만날 건데 파란색이 지금 먼저 만나고 그 다음이 빨간색이 만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빨간색의 그래프는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파란색의 그래프는 y는 9의 x제곱이니까 k를 대입했을 때 9의 x제곱이 먼저 만나는 거고 그러면 9의 k제곱이 더 큰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주었을 때 그때 54라는 길이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3의 k제곱을 선생님이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대입해 주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가 0이 되는 거니까 6, 9, 54에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여주게 되면 t의 값은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t가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t 대신에 3의 k제곱을 대입해주면 3의 k제곱은 9가 되는 거고 그때 k의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k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k는 2가 되는 것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k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먼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3의 k 플러스 1제곱이 더 큰 함수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의 k 플러스 1제곱에서 9의 k제곱을 뺀 것이 54가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3의 k제곱을 l로 치환하게 된다면 l은 양수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3l 마이너스 l제곱은 54라고 써주고 넘겨주면
L제곱 마이너스 3L 플러스 54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요거 판별식을 써주었을 때 9-4에 54를 곱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그때 L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K가 1보다 작았을 때에는 길이가 54가 되게 하는 K의 값은 없다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K의 값은 2가 나온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K는 2가 됩니다. 332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t는 양수가 되는 거고 3의 y제곱도 l로 치환해주면 l도 양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t 플러스 3l은 11이 되는 거고 4t 마이너스 3분의 1l은 1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8배를 해주었을 때 4t 플러스 24l은 88이 되는 거고 밑에는 4t 마이너스 3분의 1l이 15가 되는 거니까 둘을 빼주게 되면 24L과 3분의 1L은 더해주기로 하고 빼주게 되면 73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3을 곱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72L 플러스 L은 219가 되는 거고 더해주게 되면 73L이 219가 되는 거니까 L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L에다가 3을 대입하고 계산을 더해주게 되면 4t-1은 15가 되는 거니까 4t도 16이 되는 거니 t의 값도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L 대신에 3의 y제곱을 대입해주면 3의 y제곱은 지금 3이 되는 거고 2의 x제곱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y의 값은 1, x의 값은 2. 그래서 알파가 2가 되는 거고 베타가 1이 되는 거니까 둘을 곱해주면 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33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주면 라지 x는 0보다 크고 2의 y제곱을 라지 y라고 하면 라지 y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x 더하기 2y가 24가 되는 거고 밑에 식은 4분의 1 xy가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더하기 y가 12가 되는 거고 xy는 3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식을 계산해 주게 되면 합이 10이고 곱이 32가 되는 것은 4랑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x가 4가 되거나 y가 8 또는 x가 8, y가 4가 되면 되는데 어쨌든 알파, 베타 두 근을 구해주는 거니까 하나를 잡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은 첫 번째 거로 문제를 풀었을 때 x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y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4 더하기 9는 13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34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 할 때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두고 x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3의 y제곱도 동일하게 라지 y라고 하면 y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 더하기 y는 12가 되는 거고 밑에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74라고 해주고 난 다음에 대입해주면 144가 74가 되는 거고 넘겨주게 되면 2xy는 7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12가 되는 거고 xy가 35가 되는 xy를 구해주게 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때 xy가 5랑 7이 되거나 또는 xy가 7,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식을 만들어 주는데 알파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x에다가 대입한 게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얘가 3의 알파 제곱이 되고 얘가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까 둘을 빼주게 되면 7에서 5를 빼준 2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335번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먼저 밑이 x고 지수도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먼저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의 8 플러스 x가 x의 2x가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밑이 1이라면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1이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 1의 9제곱은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1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지수끼리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8이랑 2x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때 x의 값은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 또는 8이 되는 거니까 모든 근의 합은 9가 됩니다. 336번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먼저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이 동일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0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게요. 밑이 동일하다면 x-2가 6이 되면 x가 8이었을 때 둘의 값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지수가 0이었을 때는 x-5가 0이었을 때니까 x의 값이 5였을 때도 항상 값이 1로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8에다가 5를 곱해주면 4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37번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A,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개념 다시 정리해 보자면 밑이 동일할 때는 밑이 X로 동일할 때는 밑이 1이었을 때랑 지수가 같을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지수가 동일할 때에는 첫 번째는 밑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수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은 밑이 x로 동일한 거니까 첫 번째 밑이 1이었을 때니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양변이 똑같은 걸 보일 수 있고, 지수가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8이 2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0이 되는 거고, 그때 x는 마이너스 5 하나랑 x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의 값은 5만 되는 거고, 왜냐하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a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해주는 거니까 a는 1 더하기 5인 6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지수가 동일할 때니까 밑이 서로 같을 때, 즉 x-2분의 1이 3이 되었을 때가 되는 거고, 그때 x의 값은 2분의 7이 되는 거네요. 다시 2분의 10이 되는, 다시 7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0이었을 때니까 3-2x가 0이 되는 거니 x의 값은 2분의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의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둘을 더해주면 b의 값은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 되고 b가 5가 되는 거니까 a, b의 값은 30이 됩니다. 338번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게 되면 t는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대입해주게 되면 t제곱 플러스 다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0보다 컸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축에 대해서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y축이 두 근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여기에 y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y축의 교점, 즉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y절편이, 즉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판별식부터 해석을 해주게 되면 9 마이너스 다시 9 플러스 4a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y절편은 t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둘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즉 n의 값을 구했으니까 둘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339번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5는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거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 지금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 두 개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거죠. 즉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의 합은 9가 되고 5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의 곱은 1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25의 알파 제곱과 25의 베타 제곱은 5의 2알파 더하기 5의 2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대입해주면 9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15를 곱해주는 거니까 81에다가 30 빼준 51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340번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2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는 양수가 되는 거고, 대입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8t에 플러스 k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하나의 근은 3의 알파, 하나의 근은 3의 베타라고 해석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k가 되는 건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2를 대입하면 k가 나오고 그 k의 값이 9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k는 9가 나오게 됩니다. 341번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1대 2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먼저 4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t 플러스 44 마이너스 4a가 0이 되는데 두 근의 비가 1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또 다른 근은 2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파와 2알파를 요 x에다가 대입해주면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두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각의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44 마이너스 4a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4a가 서로 똑같으니까 식을 대입해서 깔끔하게 써주게 되면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2알파 제곱은 44 플러스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2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3알파 제곱에다가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4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4가 0이 되는 거고, 이때 4의 알파 제곱을 치환해 줘야 되는 거니까 4의 알파 제곱을 이번에는 L로 치환해서 L은 0보다 크다 라고 쓴 다음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L의 세제곱 마이너스 4 다시 L제곱 마이너스 L 마이너스 44는 0이 되는 거고, 우리 조립제법을 써주게 되면 1, 마1, 마1, 마44에 대해서 4 해주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2차 방정식은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4 이외에 근이 나올 수가 없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4의 알파 제곱이 4가 되면 알파의 값은 1이 나온다가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수 a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요 위의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의 알파 대신에 1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4의 제곱이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니까 16에 4를 더한 22 마이너스 4a,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5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네요. 342번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식을 깔끔하게 써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어주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뒤에 식을 써주게 되면 깔끔하게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2차 함수와 y 다시 x축의 교점 가지고 해석을 할 건데, 지금 t의 범위가 2보다 크다 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실근 구해주는 문제네요.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해석을 해주고, 축의 방정식은 t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빨간색 그림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2였을 때의 함수값이 뭔지를 확인해주면 2를 대입했을 때 4 플러스 k-2가 되는 거고, 그때 y의 값이 k-2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축이 k-2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실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t가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x축이 k-2랑 만나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러면 x축을 y는 0이라고 해석을 해줘서 0이 k-2보다 크거나 같으면 x축이 더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k의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43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밑을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6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은
36분의 1이 6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수에 2배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지수의 부등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넘겨주게 되면 6x가 5보다 커야 되는 거니 x의 값은 6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344번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는 거네요. 일단 10의 마이너스 fx제곱과 10의 마이너스 gx제곱에 대해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가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달라는 게 문제네요. 즉 교점이 나와 있고 그랬을 때 gx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림상으로 gx는 2차 함수니 요 범위를 구해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랑 0 사이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45번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먼저 위에부터 보게 된다면 3의 2x 플러스 1제곱이 루트 27은 3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랬을 때 2분의 3x라고 써주게 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는 거네요. 그랬을 때 2분의 1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해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4분의 3과 3분의 4인데 선생님은 밑을 3분의 4로 통일시켜 볼게요. 그래서 3분의 4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3분의 4에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넘겨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x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4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의 해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둘의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4, 1, 그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4랑 1은 둘의 함수값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둘의 공통범위는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때 해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346번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요렇게를 첫 번째, 요렇게를 두 번째 해로 구해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구했을 때 2분의 1에 x 플러스 5가 5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밑을 2로 맞춰주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때 밑이 똑같은데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넘겨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식이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여기서는 x의 값이 모든 실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4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 플러스 1 하나랑 다시 x 마이너스 1 하나랑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347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일 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먼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2x제곱이 3의 a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밑이 3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넘겨주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ax가 0보다 작은 거고 x로 묶었을 때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해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왜냐하면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는 0보다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총 4개 나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쓰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수가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5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9 또는 a가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둘을 더해주게 되면 19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48번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a부터 구하게 되면 a는 x바 10의 x-2의 제곱이 10의 2분의 5-x보다 작거나 같은 x의 값 구해주는 거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2의 제곱이 2분의 5-x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전개해주면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2, 5-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1, 1에 3, 1 둘 다 마마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때 x의 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다시 2분의 1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b에 대해서 a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아래로 볼록 함수에다가 x축에 대해서 지금 두 근이 2분의 1과 3을 두 근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로 해석했을 때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3을 대입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으로 보았을 때 f의 2분의 1을 대입한 4분의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f의 3이 9 플러스 3의 플러스 6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줘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겨주게 되면 첫 번째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넘겨주게 되면 3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위의 값이 더 왼쪽에 있는 거니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349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먼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대입해주게 되면 3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1, 3의 9일에 둘 다 마마 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t-9 하나랑 3t-1 하나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때 t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t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다시 3의 x제곱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3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정수는 0 또는 1이 나오는 거니까 둘의 합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350번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둘의 차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7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대입해 주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34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일단 7과 40, 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둘 다 마마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t-t 하나랑 t-49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t는 7보다는 크거나 같고 49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t 대신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7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49가 되는 거고, 우리가 7분의 1로 맞춰주게 되면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7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니 x의 값의 범위는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최대값 m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최소값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게 되면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51번 함수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2의 2제곱의 fx와 마이너스 2의 fx가 마이너스 48도 넘겨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2의 fx를 t로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고 해주고 대입을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6, 8 해주고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해주게 되면 t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t 대신에 다시 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의 fx와 8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건데, t는 일단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0보다 크고 2의 fx에 대해서 2의 세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fx는 3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fx 대신에 다시 또 식을 대입해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3보다 작은 거고, 넘겨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때 x의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x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니 총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352번 부등식을 풀으라는 문제네요. 우리 밑이 x로 되어 있을 때는 범위를 총 3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먼저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컸을 때, 그리고 요 부등식은 밑이 1이었을 때를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밑이 0하고 1 사이였을 때에는 3x-2랑 x 플러스 4에 대해서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2x가 6보다 작은 거니까 x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랑 0하고 1 사이에서의 공통범위는 0하고 1 사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x가 1이었을 때에는 1이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 x가 1보다 컸을 때에는 3x-2가 x 플러스 4보다 커야 되고, 그때 x는 3보다 크게 되니까 우리 1하고 1보다 큰 거랑 3보다 큰 거의 공통범위는
3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처음부터 범위를 나누고 시작했으니까 둘의 범위를 합쳐주면 되는 거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353번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첫 번째는 x가 1이었을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컸을 때, 0하고 1 사이였을 때부터 할게요. 세 번째는 x가 1보다 컸을 때, 세 가지 케이스로 해주게 되면 x가 1이었을 때는 1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성립하지가 않는 거고 0하고 1 사이였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큰 거고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2랑 4에 대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근데 0하고 1 사이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통범위는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x가 1보다 컸을 때에는 요 위에 있는 식에서 부등호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공통범위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1하고 4, 즉 더해주면 5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54번 부등식의 해의 집합을 S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먼저 식을 깔끔하게 작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0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밑인데 그 밑이 1이었을 때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옆에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컸을 때 마지막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하고 0 사이였을 때 요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밑이 1이었을 때는 1의 거듭제곱과 1의 거듭제곱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보이죠? 1은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 없고 두 번째, 밑이 1보다 컸을 때에는 먼저 밑이 1보다 컸을 때 x-1의 제곱이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x-1이 1보다 크거나 또는 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고 x는 0보다 작다. 요 지금 두 번째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수끼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x-1이 0보다 작다. 즉 x는 1보다 작다니까 x는 1보다 작은 거랑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그때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요 범위 먼저 해석을 해줄 건데 얘는 0보다 크고 x-1의 제곱이 1보다 작다. 그러면 0보다 큰 x-1의 제곱 하나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이 1보다 작다. 이 두 개를 해석한 다음에 공통범위 해주면 되는 건데 먼저 0보다 큰 x-1의 제곱은 x-1이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주게 되면 1을 더해 주었을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x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세 번째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요 지수끼리의 부등호는 반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x-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거랑 요 사이의 공통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는 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3개의 범위로 나누고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요 3개를 합쳐줘야 되는 거고, 그때 x는 음수가 되거나 또는 1하고 2 사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되는데 4번, 2분의 1은 되지 않는 게 알 수 있겠네요. 35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는 0보다 크게 되는 거고, 대입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아래로 볼록 함수가 되는 거고, 그때 축의 방정식이 t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t의 범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이 다시 빵꾸뻥 뚫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x축에 대해서 x축이 요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t가 2였을 때 함수값을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먼저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4-8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k값이 k-4가 된다. 즉, 요 꼭지점의 좌표가 2,k-4가 되는 거고, x축이, 즉 y는 0이라는 게 k-4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0은 k-4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부등호 있으니까 같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은 k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했을 때 k의 값은 4가 됩니다. 356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좀 중요한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 대해서 t의 범위가 좀 달라질 거예요. 먼저 4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줄 거고, 우리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게 원래지만 x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1제곱과 여기에 4분의 1의 0제곱을 써주게 된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이 4분의 1의 0제곱인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대입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t가 a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4를 곱해주면 4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함수로 해석했을 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우리 축의 방정식이 8분의 1이 된다. 그런데 우리 t의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1이었을 때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1이었을 때 4-1-4a가 되는 거니까 3-4a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 x축이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즉 우리 x축이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 y는 0에 대해서 3-4a가 0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a 넘어가면 4a가 3보다 작은 거고 a의 값은 4분의 3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35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주게 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대입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함수로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a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해서 축의 방정식을 t는 a라고 할 건데, 이 a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0이, 즉 왼쪽에 있는 것부터 0이 여기 있거나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케이스 하나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0이 왼쪽에 있으면 0은 A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A는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랬을 때 얘가 X축이 요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t가 a였을 때 함수값 구한 다음에 그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a를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라는 애가 0보다 크면 되는 거니 a제곱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 a제곱 넘어가면 a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a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하고 3이 될 건데, 우리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범위도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죠.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았을 때, 즉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에는 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지금 0이었을 때 함수값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0이었을 때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때 함수값 먼저 찾아주게 되면 a가 다시 0이 여기 있으니까 0을 대입해주면 우리 9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9니까 당연하게도 a가 0보다 작으면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3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58번,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되었을 때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50마리였던 것을 기준으로 A의 4시간 후면 4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4050이 되었을 때 A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0으로 나눠주게 되면 81이 나오는 거고, A의 4제곱이 81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의 X제곱 시간 후에, 즉 X시간 후에 36,450마리가 되는 거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먼저 50으로 약분해주게 되면 72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X는 우리가 6이 되었을 때 72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6시간 후가 됩니다. 359번, 어떤 필름을 유리에 한 장씩 붙일 때마다 처음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된다고 한다. 처음 빛의 양의 512분의 511 이상 차단하려면 필름이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처음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빛은 4분의 1만큼 통과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빛의 양을 A라고 두고 문제를 풀게 되면 A의 4분의 1만큼의 차단이 되는 건데 몇 장인지 모르니까 X장 차단했다, X장 붙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12분의 511 이상 차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512분의 1보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빛의 양이 차단이 되려면 우리 빛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의 양의 5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1의 X제곱이고, 얘는 512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2의 9제곱분의 1이 된다. 즉 2분의 1의
9제곱.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 2x제곱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때 x는 4.5가 되는 거니까 5장 이상 붙여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360번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즉 처음의 양이 Ag일 때 X는 후에 남아있는 양을 FXg이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처음 유물을 발굴했을 때 62.5g이 남아있는데 처음에는 1kg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X 대신에 62.5를 대입해주고 우리가 처음이니까 처음 양을 Ag이라고 했을 때 A에 1000g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fx 대신에 62.5, a 대신에 1000 집어넣은 다음에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은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000분의 62.5가 되는 거고, 1000분의 62.5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0,000분의 625가 되는 거고, 625는 5의 4제곱이 되는 거고, 만은 2의 4제곱과 5의 4제곱이 남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2의 4제곱분의 1이 된다. 즉 10,000분의 62.5는 2분의 1의 4제곱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5730분의 x라는 것이 4가 되면 되는 거고, 그때 x는 4 곱하기 5730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다시 해주면 573에 4 곱해주면 22,920년 전의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